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담의 최윤종 변호사입니다. 박영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하자 소송 핵심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자를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네, 사용검사전 하자를 포함해서 모든 하자를 놓치지 않고 그 항목을 대상화시켜서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자를 다 청구를 해서 그 하자 보수 비용을 높였다면 그 하자 보수 비용을 방어를 하셔야겠죠. 네. 그 가장 크게 피고들이 주장하면서 시공사들이 주장하면서 감액을 주장하는 부분이 제척 기간을 동화한 하자들이 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로부터 다량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하자에 대한 발생 원인 자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노화로 발생한 하자인지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공사 본인들의 시공상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5에서 7% 이상의 비용을 일괄적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책임 제한이라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네.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공사들이 공격을 할 텐데 그 부분을 방어하는 게 이 하자 소송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채권 양도. 네, 채권 양도율입니다. 일단 저희 단지에 100억 원의 하자 보수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 원의 하자 보수비가 나왔고 실제 시공사가 주장하는 제척 기간과 책임 제한 제도를 잘 방어를 해서 90억 원 선에서 지금 방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율이 만약에 50%라고 한다면은 네. 그 하자 보수비는 사실상 45억 원이 나오면 잘 나오는 걸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소송에 만약 참여하셔야 책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다 받아가시는 맞습니다. 건데, 뭐 무관심이든 아니면 뭐 괜한 소송에 대한 뭐 반발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로 채권 양도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기껏 금액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걸 구분 소유자들이 가져가지를 못하시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100억 원의 하자 보수비를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채권 양도율이 50%이기 때문에 50억 원만 지급해야 된다. 네. 60%이기 때문에 60억 원만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40억 원 나아가서는 50억 원이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날아가는 금액은 전유 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비뿐만이 아니라 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비도 같이 그렇죠.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아파트 구분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입주자분들께서 어찌됐든 경제적인 부담을 갖고 실제로 발생한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를 보수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2번 입게 되시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문적인 하자 채권 양도 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의 채권 양도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받는 데 있어서 뭐 동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께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최소한의 협조만을 받고 저희가 직접 채권 양도를 받으면서 이러한 하자 소송이 필요한 이유와 이걸 결심하기까지 입주자 대표의 분들 그리고 관리단 임원분들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그렇죠. 설명드리기 때문에 많은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집에 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 네.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꼭 무관심이라기보다는 뭐 장기간 뭐 집을 비우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를 직접 연락을 드려서 필요한 서류들이 뭐뭐가 있다라고 다 말씀드리고 네. 다 받는 과정까지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서류 정리만으로도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엄청 일이죠. 네. 그리고 채권 양도를 받으실 때 그 적법 요건에 대해서 제대로 고려를 않고 받으시다가 소송 막바지에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법인에서 진행했던 경우를 제가 설명드리자면은 실제 구분 소유자들에게 채권 양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분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임차인 분들께 네. 채권 양도를 받으신 거죠. 실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임차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 채권 양도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렇죠. 구분 소유자의 하자 담보 추구권을 임차인이 대신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실익은 없는 형태의 가장 어리석은 형태로 그렇죠. 진행됩니다. 하자 소송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어떤 100% 어떤 계약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물건을 산 건데, 네. 그래 거기에 대한 손해는 소유자가 받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아파트 사는 사람은 임차인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소리를 받았다.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전혀 원고 적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소유자분들께서도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긴 하시는데 그렇죠. 오피스텔은 사실 수익, 투자를 위해서 분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분들께서 사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잘못 생각하여 점유자들에게 채권 양도를 받고 소송을 진행했다. 음. 1년 뒤에 난리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소송의 기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아파트 하자 소송에 대해서 경험 없는 쪽에서 진행하다 보면 네, 사실 또 벌어지지 말라는 부분도 벌어지지 맞습니다. 말라는 일도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벌일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그걸 떠나서 어쨌든 그 서류를 다 하나하나 집합을 시켜가지고 쫙 나열시켜서 굉장히 많은 서류들을 또 전자소송에 올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 맞습니다. 찾아내서 또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달라는 서류 다 줬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누락되는 있죠. 경우가 생겨서 소송 다 끝났지만 배상받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나요, 진짜? 그렇죠.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입주자 대표이나 아니면 그걸 진행했던 법무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총합을 시켜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노하우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저희가 하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네. 최대한 하자 보수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용검사전 하자를 포함해서 모든 하자를 발굴할 것. 네. 두 번째는 시공사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것. 네. 세 번째로는 채권 양도를 최대한 받으셔서 인정받은 하자 보수비의 최대한 부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하자 소송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잊지 마시고 하자 소송 진행할 경우에 또 저희 많이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자 소송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